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쟁취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크게 반등했던 우리 증시,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0.2%가량 올랐지만 코스피는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한 주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관망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투자할 때 어느 때보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또 장 초반 시초가보다도요, 이 중국 개장 이후인 10시 반, 11시 이후에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시장 출발 이후에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요, 조금 오름세로 출발 예정일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개장 후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 14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 장 함께 하실 분 먼저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그리고 아펙스에셋 장봉수 은고인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알아봐야겠죠. 김태환 멘토님,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도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주는 미국 시간 기준이죠. 16, 17일 날 또 FOMC의 금리 인상을 두고 글로벌 현재 경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금리 자체가 인상이 좀 되고 나면, 그죠?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정시에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좀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자, 일단 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 양시장 모두 반등으로 일단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6.28포인트가 상승해서 1947.97포인트대까지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4.5포인트는 올라서 674.42포인트로 양시장 모두가 일단 개장 전에, 개장 이후에 일단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FOMC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여부를 떠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자체가 좀 제거가 되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안도 랠리가 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역시 시장을 관망하는 쪽에서도 보시더라도 너무 겁을 집어먹고 추격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좋은 종목 같은 경우 손실 났다면 충분히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좀 좋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단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을 조금 관망하시더라도요, 주 후반 반등세 조금 더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을 또 살펴봐야겠죠. 장봉수 연구원님. 네, 일단은 지난주 미국 시장의 상승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 양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기가스업이 약 1%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보험, 운수창고, 섬유의복, 건설업, 증권, 음식료업, 종이 목재, 화학, 기계, 전기전자 업종이 약 0.4에서 0.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하락 출발하고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의료정밀이나 철강금속, 운수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 0.3에서 0.06% 하락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전 종목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유의류 sek터가 2.1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상승을 출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1.43% 상승 출발하고 있고, 음식료, 담배 업종은 0.9%, 그리고 의료정밀기기가 1%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IT 부품,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IT 하드웨어 업종군이 약 0.8%에서 1% 사이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는
0.6에서 0.3% 하락 출발하는 약부합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섬유 의복 업종이 좋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지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를 또 알아봐야겠죠. 요즘 같은 때 가장 또 관건이 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은데요. 자, 김태현 멘토님, 지금 현재 수급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현재 시간 기준에 외국인들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47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한 9억 원 정도 순매수 일단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지난 그 주말 348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난 이후에 일단 매수세가 좀 한번 끊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개장 출발하는 분위기 자체가 5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반면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반면 기관은 매도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이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가 2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66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36억 원 미미하지만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에 현재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만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달리 매수와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도 매도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40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보이는 반면 개인 투자자만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적인 것 측면을 놓고 보면 환율 자체가 개장하고 난 이후에 2원 내려서 1182원 50전 정도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서 환율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환율의 흐름도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수급 거래소에서는 매수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요. 이 매수세가 또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선물 정영팔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182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1180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8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리를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지난 2012년 말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점이 미 국채 수익률 하락과 함께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달러와 약세 요인과 함께 위험 회피 요인까지 등장한 점은 달러화 대비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모처럼 달러 엔과 방향성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82원 1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어제 발표된 중국 지표에 대한 중국 증시의 반응이 원화를 포함하는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8월 도시 고정 자산 투자와 산업 생산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달러 원액의 하락 압력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중국 증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요. 달러 원은 1180원 선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미 연준의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해 과감한 포지션 설정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는 위험 회피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 기조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을 가져가는 것은 두 가지 재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중국 증시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지난주까지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하락세가 재개되면서 위험 회피 거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시장의 해석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과 함께 미 경제가 아직 금리를 인상할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낮은 가능성이지만 만약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인식보다는 증시 조정의 신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80원에서 1185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또 중국 증시 동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또 전자부품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솔테크닉스가요, 기어 S2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부품주로는 비아트론이 올해 사상 최대 전망을 갈 거라는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장봉수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아침부터 4%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어 S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 증시를 이끌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IT 부품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에 IFA죠. 독일에서 열린 세계 가전 박람회가 마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전자기기들이나 기술들이 지금 쭉 연속 선상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도에 한참 하락을 보인 다음에 일단은 그 이후에 횡보장세를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일단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이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T 부품주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같이 추세를 타고 어느 정도 오를까 생각이 듭니다.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쭉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보신다면 이 IT 부품주에 속하는 한솔테크닉스는 충분히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접근해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들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쭉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으로 보이고 IT 부품주에 대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실 때 지금 매수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서요. 보유하신 분 등도 좀 홀딩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부품주 중에 비아트론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 종목은 좀 LCD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0% 이상 증가한 123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83% 증가한 약 60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4.47%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OLED와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IT 부품과 관련된 섹터에 속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종료되었던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 LG전자에서 앞으로 차세대 추진 동력으로 OLED에 집중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OLED 중에서도 열처리 장비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열처리 장비는 결국 이 OLED 시장은 기존의 LCD 시장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투명 디스플레이나 미러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OLED를 통해서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충분히
그 가치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부과받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 연초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지금 일단 8월부터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만 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셔도 이것도 앞에 한솔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보신다.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보신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한참 빠졌을 때죠. 그래서 8월 24일이나 25일 그 부근에 공포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약간 덜어주시고 그다음 또다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약 11,000원 초반대까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충분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보시고 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 50% 이상의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종목으로 봅니다. 네, 비아트론 앞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매수 자리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 비아트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두 가지 중소형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인 KMH가 오늘 3분기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휴대폰 번호 보안 업체죠. 미넨지 역시 오늘 안정적인 실적 전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두 가지 소형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김태한 문통님께 여쭙니다. 네, 첫 번째 KMH보다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그 3분기 실적 자체의 성장성 자체가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 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전일 대비 750원 올라서 1,800원, 즉 7.4%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KMH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9월 초까지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좀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인 가담을 했다가 9월 들어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또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꾸준히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2012년을 기점으로 연간 실적의 영업이익 자체도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72억 원까지 올라선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1분기, 2분기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낙폭이 과대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 기준에 1,800원 기준에 시가총이 한 1,450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용할 수 있는 순현금 자산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재무구조적인 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직전의 저점 자체 8월달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밑으로 481선의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재차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상승 시점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번 단기 상승폭 자체의 그 한계점이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KMH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주의 매수 관점 자체도 오늘 6% 정도 떠 있는데 장중한테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 즉 2-3% 정도의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 자체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어지고 나면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 한 단계 더 눌림목도 받고 나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은 그래도 유지하고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조금 장중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갈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H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1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넨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민행지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핀테크 사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행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된 종목이 실질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보통의 경우 IPO 직전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을 때 기업 공개를 해서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강하게 떴다가 현재 바닥권까지 좀 많이 밀려버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67,7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저점 자체가 다시 한번 4만 원 선 이하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보안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B2C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적극적인 매수의 어떤 수급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저가에 따른 그 반등에 따른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실적 자체가 상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반기 실적 자체도 조금 더 추가적인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4만 원대부터 4만 한 4천 원 정도 수준까지 계속적인 매물층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결국은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 현재 9시 20분 정도 기준이니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가 10만 주 정도를 돌파하면서 지난주 주말 8만 3천 주의 거래량 자체를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4만에서 4만 원 이상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더 유입이 되면서 한 3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가 자체가 이번에 4만 한 5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대한 보유 관점, 손실을 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는 중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 매수 관점 역시 추격 매수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번 주 자체가 어차피 시장이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높게 떠오른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만약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길게 본다는 관점이라면 장중한 때 3만 한 5천 원 선 부근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려내리면 그때 조금 매수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엔지 4만 5천 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시면서요. 보유 관점을 주셨지만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섹터 바로 섬유 업종이죠. 그중에서 오늘 코오롱인더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좀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코오롱인더 장봉서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코오롱인더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5% 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 의류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자동차 부품 소재라든지 화학 소재까지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의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의류 소재 일단 어느 정도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이 의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시장의 그런 시장의 마켓쉐어 확대와 관련돼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1,200원대를 유지하는 어느 정도 섬유 의복에 대한 업종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의류 소재에 대한 업종까지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신규적으로 매수하는 접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과거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 8월 말이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시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황 자체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덜어야 하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다가 전 고점인 약 7만 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약 5만 원 초반대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존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주고 다음 물량을 어느 정도 잡을 시점을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에 이 기능성 의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오롱 인더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조금은 기다리시고요. 조정 시 저점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 덜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 코오롱 인더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봉수 연구원님께 한 가지 종목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으로 유명한 종목이죠. 이 삼양사가 삼양제넥스를 흡수 합병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 넘는 성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어떤가요? 예, 삼양사가 삼양제넥스를 합병 인수한다는 소식에 지금 8.7%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분이나 식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고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이죠. 삼양사도 마찬가지로 식품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합치게 되면 원자재 구매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더 낮추어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전체적인 같이 이런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합병 자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주가를 보면 최근에 매우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4거래일 전까지 한 7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94,000원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역배열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삼양사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꾸준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식품업계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자리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차트가 역배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 자체는 무리이고요. 이것도 앞에서 코오롱 인더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더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사람들은 좋은 뉴스를 보고, 달려들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느 정도 세력들은 물량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뉴스 자체는 호재성으로 보이지만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삼양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물량을 더 낼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영화 관련주죠. 쇼박스가 3분기 실적이 급증할 거라는 분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암살이 대단했죠. 크게 흥행을 했고요. 내일 모레 개봉하는 이 사도도 큰 기대감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쇼박스에 대해서는 김태환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쇼박스 일전에도 이 정부도 역시 업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 말씀드릴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쇼박스가 영화 암살의 흥행과 더불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엔터 관련주들 가운데 영화, 그리고 특히 음원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종목들은 텐트폴 효과라고 해서 한두 개의 종목, 영화가 흥행을 시키면서 팝업 효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효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영화 산업 자체는 성장성은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분명히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죠. 이제 쇼박스 주가 자체가 오늘 이제 8,790원 2%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암살부터 시작해서 실질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까지는 상반기보다는 좀 좋을 것이다 하는 기대치가 분명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자체도 좀 단기간에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난 주말부터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 기준에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하락 반락된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변동성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자체를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쇼박스 주가 자체는 10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보단 중기적 관점에서 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가 자체가 좀 떠오르는 시점에서 크게 많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눌림목이나 좀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단기적인 하루 이틀 정도의 흔들림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어서 매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0만 원까지는 갖고 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신규주 매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구간이 좋지 않겠는가. 즉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8,500원 정도 수준 이하권까지 밀려내리면 일정 부분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타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단기 스윙적인 측면에서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박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끌 수 있는 만큼 더 보유하셔도 좋겠고요. 이 8,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한 이후 10,0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주가요.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모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WTI 같은 경우 배럴당 45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항공주 지금 어떤가요? 예, 최근 이제 유가 흐름에서 항공주들이 실질적으로 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아직은 매기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 하락에는 분명히 항공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2.7% 올라서 5,160원을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58% 올라서 32,050원을 보이면서 이 두 종목 자체는 약간 반등을 주고 있지만 한진칼 같은 경우는 미미합니다만은 150원 하락한 25,35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정권에서 낙폭 과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가의 하락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그 추세를 완전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하락 기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역시 항공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요. 주가는 일정 부분 대한항공만 놓고 보더라도 3만 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달 저점이 직전 8월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유입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항공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매도 타점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 정도가 어느 정도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다. 즉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매수에 전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주들은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7, 8월 달에 좀 매수에 가담하셔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단기적인 이제 여기서 매수에 가담해서 수익을 보고자 신규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코 단타로서는 수익을 보기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수해도 부담이 없는 가격 때문에 분명하지만 현재 항공주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조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보유 관점은 그대로 유지해 가시되 신규적인 매수 관점 자체는 조금 일정 부분은 매수하고 나서 좀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좀 구성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조금 현재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 일단 보유하셨기 때문에 좀 물리신 분들은요,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서요, 단타로는 이 항공주로 수익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친숙한 종목입니다. 지금 농심이 신제품 효과로 지금 실적 증가 전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농심 신제품 하면 요즘 짜왕이 유명하죠. 짜왕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네. 짜왕보다는 짜파게티가 더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참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네. 일단 농심이 일단은 짜왕을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그만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환 멘토님은 짜왕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짜왕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농심 자체는 기존에 올해 초부터 해서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농심과 같은 이런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자체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짜왕이라든지 우육탕면도 있습니다. 우육탕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컵라면으로 출시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봉지라면으로 출시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농심과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드는데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주가가 상승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올 초부터 보유를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일단 추세를 타고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부터 한 5월, 6월부터 계속 어느 정도 끌고 오신 분들은 종가상으로 34만 원을 깨지 않는 한은 일단은 들고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파시면 그렇게 익절가를 34만 원으로 잡은 것보다는 수익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탄 종목은 추세를 계속 태워서 끌고 가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34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차트가 어느 정도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추천은 해드리지는 않지만 굳이 접근을 하시려면 34만 원 일단은 36만 원부터 35만 원 정도부터 사셔서 일단 박스권 상단인 현재 약 37만 원, 8만 원 부근에 오시면 파시는 전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농심 같은 경우 익절가를 조금 높여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추세를 좀 탄 종목이니만큼 34만 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연구원님께 한 가지 종목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마트가요, 8월 매출액이 조금 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지금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트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메르스 효과로 인해 여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태는 기저 효과로 바닥을 거의 찍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가 진작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바닥권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2월부터 현재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 22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경기가 안 좋을 만큼 안 좋아졌고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추석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의문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도 크게 나쁜 가격은 아니고요. 일단 박스권으로 짧게 보시고 큰 수익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마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매수를 하셔서 짧게 박스권으로 약 25만 원 근처가 오게 되면 파시고 또다시 박스권 하단에 오시면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마트 지금 바닥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짧은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태화 멘토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아이센스가요. 중국 진출 본격화 소식에 닷새째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센스 어떤가요? 네. 아이센스는 제가 바텍 다음으로 계속 강조드려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탑5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모기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려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무상증자 50%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신주가 이제 10월 2일 날 또 신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매수해서 가담하셔서 갖고 가시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고 실질적인 송도 공장의 한계 증설 라인 자체는 이제 일본 아크레이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중국 공장에서 실질적인 그 신규 공장이 라인이 정설이 되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해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공장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한 개 1교대 기준에 한 개 라인 정도의 3억 개 정도의 혈당 스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원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공직 효율화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제조 원가가 한 30% 이상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한 남미 시장을 위한 진출 교도부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교도부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중국 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 인도 시장까지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내 IR도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회사의 CEO가 주가 부양 여지도 상당히 강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무상증자가 실시가 되어서 신규적으로 50% 정도의 신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유동성도 충분히 보강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에 이제 주가에 대한 목표치를 제가 7만 원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됐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6.16% 강세를 보이면서 38,8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려왔던 만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다수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주 매수 관점 자체는 지금 가격대도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 가시고 난 이후에 향후 좀 중장기적 목표가 5만 원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죠. 아이센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 역시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죠. 오늘장 시장 전략 간략하게 들어봐야겠는데요. 먼저 장봉수 연구원님. 네, 일단 이번 주에 제일 큰 화두는 FOMC 회의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금요일 새벽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인지 동결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든 금리 동결이 되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추가적인 인상은 또 언젠지에 대한 요소가 또 불확실성으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반면에 금리 동결이 되게 되면 일단은 다음 달 10월 27일, 28일로 또 그 불확실성이 또 그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일단은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는 소식에 일단 단기적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는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해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생길 때 분할 매수해서 지금은 물량을 늘려가는 시기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봉수 연구님께서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가능한 만큼 변동성 생길 때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멘토님 전략은요? 네,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봉수 연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변동성이 있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하락하는 측면 속에서도 과연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구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더 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접근할 때 분명히 이번 주의 변동성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제가 금리가 올라가든 뭐 올라가지 않든 간에 불확실성 자체가 거치게 되면 저는 긍정적인 안도랠리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박스권에서의 등락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밑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올해 현재 리스크가 나 있는 종목이 향후에 낙폭 과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전에 많이 떠 있었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좀 아직은 좀 자제를 단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님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안도랠리 예측하시면서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주말에 부산 다녀오신 김태환 멘토님 이번 주에 또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울 또 강연을 가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NH투자증권 미아지점입니다. 지하철 4호선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2시고 참가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무상과 마찬가지로 많이 오시면 하반기에 주도 업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 있는 부분들도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연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개 방송까지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그리고 아펙스S의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출발 상황 지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사실상 불가능, 종목별 급등 시 차익 실현 전략 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FOMC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낙폭과대 대형주, IT 자동차에 관심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중소형주 비중 축소, 대형주 비중 확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유진투자증권 석건동 지점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는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금주 이제 FOMC가 16일, 17일 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19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계는 20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확실히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겠다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은 하우스에서 그 FOMC에 대한 지금 지속적인 위로 그 금리 인상을 하는 쪽과 하지 않는 쪽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첫 번째로 지금 저는 금리 인상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지속적으로 체계적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 달러 강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그런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은 외국인들도 지금 27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신흥국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되면서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굉장히 바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FOMC 이후 금요일 날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상방으로 튀어주면은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금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FOMC 전에는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FOMC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관심 섹터로는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은행 관련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수급 쪽으로 좀 우량한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우량주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환율은 조금 반반이라고 해주시면서 FOMC 회의의 결과를 확인하신 뒤에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 일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매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 먼저 지금 수급 어떤 모습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271억 순매수, 외국인 41억 순매도, 기관 233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368계약 순매수, 외국인 1,645계약 순매도, 기관 650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1,386계약 순매수, 풋옵션 2,048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468계약 순매도, 풋옵션 2,57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9,745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37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이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개인만 지금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지금 매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지금 매도 쪽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수급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5, 상승 2차 저항선이 237, 하단 1차 지지선이 232, 하단 2차 지지선이 23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로서 동시만기 이틀 동안 큰 상승을 보여줬고 지난 금요일 시장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 함께 좀 잠잠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갭상승으로 시작한 이후 하락 전개를 예상하고 오전 10시 반 전에 232 가격이 돌파가 되면 10시 반 중국 개장 후 232 가격이 그때까지도 좀 안착이 되면은 230까지 하락을 보시고 매도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도 좀 개인들만 매수 쪽 기대감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내역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만기주에 올려친 가격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기 좋은 시장입니다. 현재는 시가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셔서 234.50 부분까지 좀 올라오는 가격 흐름을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잡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10시 반 중국 개장 가격이 3,200 이하일 때 계속적인 좀 매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매도를 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한 이후에 거의 상승 흐름이 거의 없이 지금 천천히 지금 내려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도를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따라잡기보다는 한 번에 올려치는 좀 기다리셨다가 234 이상 올라와서 234.50 부분까지 올라오면 그 가격 부분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오늘 일장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그야말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11시에 방송되는 탑5에서는요. 김태환 멘토와 함께하는 낙폭과드 대형주 특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